대구시가 추진하는 간송미술관 건립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창작물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에 인공지능까지 더해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로까지 로봇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흩어지곤 기온이 확실히 선선해졌습니다. 비 소식도 이어지면서 주 후반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긴팔을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에는 대구의 아침 기온 19.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30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안동 13도, 구미 15도로 지난주보다는 5도 이상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대구 19도, 안동 17도, 구미 18도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온차에 건강관리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빛 흐린 가운데 오늘 안개도 많이 끼어 있는데요. 안개가 낀 곳에는 안전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비가 함께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서 더욱더 운전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을 챙겨서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더 들어있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400억 원을 들여서 대구미술관 옆에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간송미술관 관장이 조세 도피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소속인 뉴스타파는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이 2015년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4곳의 실소유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교의 서비스 업체에서 유출된 1,900만 건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로 3곳은 인도양의 섬 세이셸에, 하나는 홍콩으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조세 도피처에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는 보통 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국보와 보물 등 4천여 점을 소장한 간송미술관 관장의 페이퍼 컴퍼니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삼국시대 불상 2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은 데 이어 앞으로 불교 유물을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경영 상황이 드러난 만큼 대구에 들어설 간송미술관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시민의 활동과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의 운영권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간송미술관 관장의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5년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해인 2016년에 대구 간송미술관을 만들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간송문화재단과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대구시 의회의 동의,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구적으로 관리비까지 지원한다는 특혜성 계약이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3월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절차를 밟아 다시 계약하라고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간송미술관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이 간송미술관의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립미술관이 아니라 사립미술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안으로 간송미술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의회 동의와 민간위탁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등 떠밀린 늑장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40세 이하의 젊은 작가 9명이 6개월 동안 땀과 열정을 쏟은 창작물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 세계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차가운 흰벽에 달라붙어 있는 작은 조형물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와 색상, 밀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권효민 작가는 사람들이 품은 다채로운 욕망을 손톱, 손바닥만한 조형물로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의해 제어된 우리의 감정은 작은 조형물처럼 축소돼 응어리져 있는데 소극적인 방식의 욕구 해소조차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표출 방식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들어버린 식물의 잎과 줄기가 캠퍼스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청년 작가 진서용은 이런 풍경과 장면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형상화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른 채 잊고 사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게 작가가 함축하는 모티브입니다. 꼭 슬프지는 않고 삶이 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런 뭔가 무겁지만 밝고 희망찬 느낌을 받아가셨으면. 가창 창작 스튜디오가 오는 28일까지 대구 예술발전소 제2전시실에서 우리 곁의 모든 곳이라는 주제로 40세 이하의 지역 청년 작가 9명의 다양한 작품 90여 점을 선보입니다. 대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청년 작가들이 6개월 동안 스스로 기획해 작업했습니다. 특히 젊은 작가들에게는 원하는 평론가와 작업을 통해 전시 기획 참여, 작가적 역량 등을 향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면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요즘, 새롭게 질문하고 낯설게 바라보기를 통해 늘 마주쳤던 공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내벤처회사가 도로공사의 도로 포장 상태 조사 사업을 19년 동안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사내벤처회사로 처음 설립된 A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연속 도로공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모두 365억 원이었습니다. 도로 포장 조사와 분석 업무를 맡은 A회사는 최초 3년 동안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 인큐베이팅 기간에만 협약을 맺고 사업을 해오다 3년 뒤부터 현재까지 일반 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 의원은 제3자 시각에서는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도로공사의 자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6명이 발생해서 전국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도 22명이 사망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사망 사고 중에 화물차 교통사고가 64%를 차지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 시간을 강화했지만 정작 고속도로에 휴게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휴게소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에는 BTS를 떠올리게 하는 GTS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학교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GTS 054라는 비대면 노래 경연대회인데요.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시원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 가수를 방불케 하는 끼와 실력을 가진 이는 전교생 25명의 작은 시골 중학교 선생님.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교편 대신 마이크를 잡고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또
저를 놀리듯이 그 참가했던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학생들하고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래 부른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잘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쌤 화이팅! 선생님들이 벌이는 이 비대면 노래 경연 대회의 이름은 GTS 054. 경상북도 선생님 가수를 뜻하는 GTS에 경북의 지역번호 054를 합쳐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노래를 듣고 투표를 통해 실력을 평가합니다. 우승 상금도 없고 음원 발매와 같은 혜택도 없지만 학생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현직 교사 49명이 참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이번 대회는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누적 조회수는 이미 4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학교 선생님이 나오면 열심히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특정 선생님들에 대해서 편칭도 많이 형성돼가지고 경북교육청은 최종 선발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경북교육청 공식 음원인 함께해요 경북교육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직업성 암에 대한 제보와 산재 신청이 포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3명의 포스코 전 현직 노동자가 폐암과 백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포스코에 대한 직업병 실태 조사와 건강 영양 평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금속노조와 직업성암 119 등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전현직 노동자 3명이 폐암과 백혈병에 걸렸다고 알려와 추가로 산재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개월 동안 직업성암으로 의심되는 제보 141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폐암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혈액암과 유방암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와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직업성암 119는 제철소 노동자의 폐암은 직업성암이라는 것이 상식이 돼가고 있지만 루게릭병과 파킨슨 병과 같은 희귀질환 인정 여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직업성암 비율은 0.06%로 세계 평균의 6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직업성암에 대한 산재 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우리가 직업성으로 인정된 사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 15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최소 10배 이상은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500명. 한편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와 건강영양평가를 노동부에 촉구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포스코 직업성암 역학조사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7개 특별 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에 가입한 청년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에 가입한 청년은 57만 5,400여 명 가운데 3,300여 명으로 0.57%에 그쳤습니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49%, 부산 0.82%, 대전 0.75%, 광주는 0.7% 순이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향후 예산 과정에서는 우수한 청년이 자기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낙동강 상수원 보호구역과 댐 주변 주민 지원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청도와 안동, 포항 등 13개 시군 상수원 관리 지역에 사는 주민 3천여 명과 댐 주변 주민 14,000여 명입니다. 마을 단위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 등 간접 지원 사업 688개 95억 원, 가구별 학자금과 공과금 지원 등 직접 지원에 8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재원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입니다.
오는 16일은 부마 항쟁 42주년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7년째 접어들면서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 기간과 인력 부족으로 규명 활동에 걸림돌이 많은데 기간 연장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부산 MBC 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9년 10월 22일 검찰의 정보보고. 부산 진구 전포동 철도교각 아래서 택시와 군 탱크가 충돌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전차가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택시회사 대표가 지난 198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택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과 택시 운전사와 탑승객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계엄군 측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여대 학생 500여 명의 도심 시위 사실이 담긴 국방부의 부산 사태 문건.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여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사실이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여대 경우에는 한 5, 60명이 붙들려 가서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던 것 같지만 부마항쟁의 진상규명은 이렇게 증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40년 넘는 긴 세월이 흐른 데다 관련자들은 증언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찾는 일이 엄청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됐지만 지난 6월 이마저도 끝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최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마항쟁 조사 인력도 걸림돌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활동기간이라든지 조사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수정은 할지 모르지만 통과는 안 되겠습니까? 행안이나 행안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좀 본격적으로 더 전면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국정원 문건 공개로 531명의 추가 피해자까지 확인됐지만 이 중 90%가 보상을 위한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 진상규명위원회는 항쟁 참가자들의 피해 신고와 진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최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지역에 원주와 고성을 포함시켰는데요. 원주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원주 MBC 황구성 기자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30일 원주에서 후퇴하던 국군이 지금의 원주경찰서 자리에 위치한 원주형무소 재소자 180명을 총살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원주형무소 사건. 같은 날 금대리 가리파 고개에서는 국민보도연맹으로 몰린 피난민 30여 명이 국군에 의해 살해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민군에 점령됐다 1950년 9월 수복된 원주에서는 또 한 번 부역 혐의로 20여 명이 문막 3곳에서 국군 총칼에 숨진 걸로 전해집니다. 그대로 그냥 개머리 반으로 막 진 얘기더라고. 산 밑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소리가 몇 방 났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와 문막 역사 자료 등에 실린 한국전쟁 시기 원주 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들입니다. 원주 시민연대가 진실화해위원회와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내 첫 민간 차원의 조사입니다. 30년 전부터 경기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추적해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 형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현재 처지입니다. 조사 기간은 3년. 첫 해인 올해는 현장 조사에 집중합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주민들이 희생된 현장을 조사하고 경찰이나 군 등 관계기관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30년생이거나 40년 초에 태어나신 그러면서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룹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올해 안에 유족이나 목격자 등 생존자 조사를 마치고 원주시 의원들과 함께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정식 보고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은 도내에서만 100건이 넘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원주와 고성에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진실 화훼인은 추가 사건 접수 기간이 1년가량 남았다며 민간인 희생 사례를 시청이나 군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도 지역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같은 시각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대구 고용노동청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또 13일인 내일은 오전 10시 행정안전위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을 대상으로, 또 환경노동위가 대구환경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또 14일에는 국토교통위가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15일에는 산업동상자원위가 이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합니다. 구미시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배후도시로 향한 발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구미시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공항 배후도시 종합계획을 비롯해 신공항 연계 분야별 핵심 사업 발굴, 항공 클러스터와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4월에는 군위군과 의성군, 칠곡군 등 4개 시군과 함께 통합신공항 시대 상생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하늘길 동맹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공항 연계 발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구 신미와 대빵을 도입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 신미는 따로 국밥과 막창, 뭉티기, 누른국수 등 향토 음식을 대표하는 10가지고, 대빵은 동네빵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지역 특화빵입니다. 이 가운데 따로 국밥은 논공과 군위, 동명, 약기우동은 추풍령 휴게소, 무침에는 칠곡 휴게소, 납작만두는 김천 휴게소에서 판매 중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영우 판사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당일 저녁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선선함보다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대구의 기온을 살펴보시면 아침에 19.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15도, 안동 13도, 구미 15도로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5도 이상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 17도, 구미 18도를 보이면서 지난주 조금 후텁지근했던 낮과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온에 건강관리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하늘빛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개도 끼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끄러운 도로 안전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 내리는 비에 우산을 꼭 챙겨서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청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청도 20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5도, 문경 1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미 18도, 문경 1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3도, 예천 1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예천 17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계속해서 기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